예, 부작 20개 동영상 중에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종교 부작. 인생의 빛은 정신에서 생긴다. 우리는 정신으로 세상에 왔다가 정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은 물질을 정말로 깨끗하게 모았죠. 재벌집에서 아주 정말 존경하는 그 분입니다. 그 집에. 재벌집들이 상당히 나쁘다고 하는데도 그분들이 존경하는 그 부자분이 제가 식사를 장시간 둘이서 하면서 느낀 것이 세상은 정신으로 살고 있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본인은 정말 그 정신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상을 돕는다는 것. 자기 이기주의는 거의 없고 완전 이타심을 가지고 세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전혀 세상에 불평도 하지 않고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제가 부작을 만든 걸 상당히 행복하게 느꼈고 그리고 그런 정신을 세상에 알려서 우리 후학들, 우리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걸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 기반이 종교 부작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다. 정신의 열매고 그렇죠. 탐욕, 축소, 초과능력, 고통의 대상이라는 것은 물질을 너무 많이 하면 고통의 대상, 고통의 환희로 될 수 있고요. 정신의 열매, 어떤 새로운 열매를 해서 감동을 느끼고 그다음에 절대적인 초과 능력을 느끼고 그다음에 탐욕을 축소하고 물질이 고통의 대상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 물질이 고통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너무 많은 집을 가지고 있는 한 4, 50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팔리지도 잘 않고 힘들었고 102개인가 통장을 가지고 무슨 은행에 와가지고 통장 관리를 하던 분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죠. 102개 통장이 되면 비밀번호도 막 헷갈리고 또 잊어먹을까 봐. 또 하나는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잊어먹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보통의 물질 부자들 그냥 좀 있다는 동네에서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내 친구도 2명 있고 우리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어. 그 물질 부자들한테 아빠한테 물어보시라 그래요.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그렇게 수십억 수백억이 있는데 돈을 조금만 손해보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얼마일까요? 돈이 50억이나 돼. 50억. 만이 몇 개입니까? 50만 개입니다. 만 원짜리 50만 개. 근데 그 중에서 몇백만 원만 잃으면 아주 흥분을 합니다. 막 1,000만 원만 빌려주고 친동생한테 빌려주고 안 갚으면 욕하고 소송하고 막 그럽니다. 교수님 좀 적은이 가르치면 아주 많은 사람. 이 세상에서 1조 이상 주식과 부동산 합해 예금 합해서 1조 이상을 가진 부자가 수백 명이 된다고 하는데 수백 명에서 한 1,000명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1,000명이 넘는다는데 그 1조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참을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남한테 빌려주고 못 받아 참을 수 있는 돈 2, 3억입니다. 억이 10,000개가 넘는데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10,000원짜리를 10,000장을 가지고 있다가 2장을 잊어먹을 때 괜찮아 10장만 잊으면 급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잃었다는 그 상실감이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그게 고통의 대상입니다. 그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질이 아니고 정신으로 가야죠. 세금과 행복 여기 이제 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건 지금 여러분 이 부작이 여러분한테도 관련돼 있고 일반인들 관련돼서 제가 그걸 쭉 하다가 여기 나온 것들인데 여러분한테 읽어보라고 쓴 거고 세금과 행복의 핵심은 뭐냐? 적으십시오. 첫 번째, 낼 수 있다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좋은 일이다. 낼 수 있다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좋은 일이다. 저도 연말정산이라는 게 문제가 생겨갖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시스템이 그래갖고 제가 교수 20년 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 전에 현대그룹 경제공사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20 몇 년 동안에 연말정산하면 항상 돈이 돌아왔어요. 세금을 많이 낸 거죠. 몇백만 원씩 제가 환급을 받고 그랬는데 올해 처음 연말정산했는데 몇백만 원 받는 게 아니고 몇백만 원을 도로 냈어 내 월급에서. 그래도 저는 그래도 그렇게 낼 수 있다는 건 행복하다 생각해서 별 얘기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회사원들이 막 난리를 친 거죠. 근데 세금은 낼 수 있다면 많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 기부를 한 겁니다. 공정하게. 제가 세금을 100만 원을 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 공정하게 내 이름으로 국가적으로 기부를 100만 원을 냈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수백 조를 모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운영되는 겁니다. 도로도 닦고 다 그렇게 하죠. 세금은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는 세금을 안 냅니다. 직접세란 소득세를 소득세죠. 여러분도 소득세를 안 내죠. 원래는 여러분들 과외를 내서 40만 원을 받으면 4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원래 40만 원이 과외비면 그 집에서 44만 원을 받아가지고 40만 원은 내가 벌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고 4만 원은 내고, 그게 이제 부가세랍니다. 그게 내고, 그럼 40만 원이 좀 모아가지고 많이 모아서 몇 천만 원 되면 이제 개인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 여대생들은 안 내죠. 직장을 다니면 다 내지만. 그렇게 세금을 안 내는 사람, 여러분은 이제 소득이 적어서 그런데, 소득이 적으니까 합법적으로 안 내는 건데, 불합법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소득자의 절반 정도가 세금을 안 낸다고 합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이 세금을 낼 수 있고, 단 1년에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금이 점점 올리는 거죠. 저도 소득이 많아가지고, 최고 세율을 내서, 최고 세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30 몇 프로였다가 지금 38%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2억 원을 1년에 벌면 38%, 2, 3은 6, 2, 8, 16, 얼마인가? 7,600만 원을 세금을 내요. 제가 2억 원을 보면 7,600만 원 세금을 내요. 1억 2,400만 원만 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억 원을 벌면 한 달에 1억 2,4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1,020만 원. 아시습니까? 우리나라 1억 이상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한 3, 40만 명이고 2억 이상은 별로 없고 얼마 되고 5억 이상은 뭐 몇백 명 안 되는데 3억 1년에 연속이라도 38%를 내고 나면 한 1억 한 8천 되고 한 달에 1,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으로 한 달에 1,5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거의 최고의 액수입니다. 매월 꼬박 들어오면. 그런데 전 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종교심을 가지면은 뭐 불행하지 않고 여러분들 나중에는 세금 많이 내게 될 겁니다. 정신물질수의. 정통 종교는 정신을 우위하고 정통 문교에서 물질을 강조하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평생을 다닌 교회도 물질은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51주 정도 되죠. 51주. 교회를 가면 그냥 헌금 시간에 헌금이 있다고 하지, 저도 뭐 헌금 시간이 있다고 하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 강조도 잘 안 하고. 사이비 종교는 물질 우위입니다.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물질을 내라 매라 그죠.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일입니다. 물질 우위로 가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 절대로 물질 우위로 가면 안 됩니다. 비영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비영리가 있고 영리가 있습니다. 영리는 뭡니까? 기업체가 영리고, 비영리는 전부 다 우리 학교, 재단법인, 협동조합, 종교기관이었습니다. 종교기관은 다 검소하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온전한 무자는 종교를 믿어야 합니다. 종교 창시자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종교 창시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뭐 많죠. 기독교, 천주교, 뭐 불교, 이슬람교, 유교. 우리나라도 다 있죠.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유교. 그 종교의 창시자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 바랍니다. 정신이 항상 우위다. 그리고 종교는 신도들의 다양한 결합. 종교에는 항상 신도들의 다양한 결합이고, 교회에서는 부자와 빈자가 분리가 안 되고 합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300시트가 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다 했습니다. 한 학기. 제가 한 10분 동안 전체를 마무리하고 우리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마치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뵙겠습니다. 되게 많네요. 여러분은 이 PPT 다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우리 부자학이었죠. 여기 이제 과목 요거 압축해서 요거 일단 잠깐 우리 정리를 한번 합시다. 부자학이죠. 부자학은 가치 창조와 사회 만족을 추구하고, 부자학적 부자의 정의는 정신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물질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이게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기말고사를 봐야 되고, 또 그러니까 부자학 학문의 구성 요소 무슨 학문으로 되어 있나? 부자학 이론화. 현실 부자학은 이제 제가 부자학 이론을 신문에 나온 사례들에 적용한 겁니다. 부자론, 중산층론, 중산층 풍요론, 빈자론, 빈부론. 여기까지가 하나의 앞에 핵심이죠.
부자론, 중산층론, 중산층 풍요론, 빈자론, 빈부론. 그 다음에 이제 부자 계층론, 부자 관계론, 부자 실패론이 또 다른 부자학의 다른 거. 부자 철학, 중산층 가족학, 부자 과학, 중산층 주공학, 부자 기술학, 종교 부자학 해서 이렇게 파생 과목이다. 실제는 이제 뒤에 거는 계속 만들어가고 앞에 거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몇 분 동안 제가 했던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를 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마치고 오프라인에서 무엇을 할 건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사전에 반복해서 여러 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청취하시면서 개념을 익숙하게 하고 언제든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자학이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부자학이란 도대체 뭘 말하는 부자학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을 제가 제시한 것이고 부자학은 부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빈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부자들의 기술을 따서 중산층을 핵심이다. 그러니까 실제는 중산층들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원하지도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전반적인 자신이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럼 부자학의 주로 내용들은 뭐냐? 다양한 이론, 부자 이론이 부자가 뭐고 중산층이 뭐고 어떤 가치 창출을 하고 사회 만족을 하고 뭐 부자 수명 주기가 어떻고 사회 시민 행동이 어떻고 그 과정을 어떻게 개발했느냐? 역사책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부자들 인터뷰하면서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됐고 여러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부자학을 통해서 뭐를 배울 거냐? 뭘 배우냐? 여러분은 부자학의 기본 논리들을 배우겠는데 부자학 원론이라는 책도 있고 또 제가 부자학 원론 2라는 물질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뭐 부자학 원론 책과 부자학 원론과 관련된 뭐 책들 제가 과거에 쓴 책들도 많고 다른 분들이 쓴 책도 있고 부자학 연구학회에서 나온 책들도 있고 그걸 여러분이 이제 이론을 습득을 했는 개념이란 삶의 도표가 됩니다.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엔 여러분이 이것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계획을 잡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학에서 얘기하는 부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들과 전혀 다르죠. 부자학을 듣지 않은 경영학과 3학년 학생이 뭐 미국에 유학 가려고 한다 해서 제가 1시간 정도 만나서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제 책을 줬고 나중에 그 학생이 그 책을 다 읽었다고 합니다. 저는 부자학을 안 들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생각이 많이 변했습니다. 부자학 행사에 얼마든지 불러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 학생의 생각이 변한 거는 뭘로 변합니까? 제가 쓴 논리를 가지고 이제 변했죠. 변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뭐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대학생일 때 실제로 부자가 될 수 있려고 노력을 하는 그렇게 뭐 쉽지도 않고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는 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 계획을 혼자서 할 수 있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계획서를 짜는데 팀별로 5명 정도 모여가지고 계획서를 짜는데 작년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가상 학생을 만들어서 추정해서 했죠. 근데 앞으로는 팀에서 가상 학생을 할 수도 있고 팀원 중에 한 명을 할 수도 있고 팀에서 선정한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완화를 시켰죠. 1년 하면서 상당히 학생이 늘어가지고. 그럼 과거에는 왜 가상학생을 했냐? 가상학생은 맨 처음이고 여러분이 하는 걸 습득을 시키기 위해서 그 가상학생을 부자 만드는 걸 여러분이 많이 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먼저 부자학을 들은 학생들이 한 거를 다 읽어보면 뭐 지금 1000페이지가 넘은 걸 다 보면 공부를 하면 이제 이해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상학생은 의미가 뭐냐? 5명이 팀을 이뤄서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 것을 하면 좀 불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5명이 만들어가지고 서울여자대학교 2학년 김수지 학생은 존재를 안 하죠. 거든. 서울여자대학교 공예학과 들어와가지고 부전공으로 의류학을 하고 있다. 그러다 부자학을 들었고 미래에는 뭐 이런 걸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부모님은 뭐 어떻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가상학생을 하면 장점이 서로 같이 할 수 있는데 단점이 뭡니까? 몰입이 잘 안 되죠. 이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말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학생들이 가상학생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실제 학생을 합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3가지 옵션을 줬습니다. 첫 번째, 5명 정도의 팀, 4, 5, 6이 제일 좋죠. 4명이나 5명, 6명이 팀을 짜가지고, 주로 5명이 짜가지고, 한 명의 가상학생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4, 5, 6, 6명 한 팀의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을 골라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건 실명이 되겠죠. 실명이.
이 학생은 서울여자대학교 정미대에 다니는 4학년인데 멀티미디어과 다니는데 뭐를 배웠고 뭐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누구 학생이다 뭐 할 수도 있고 그죠? 서울여자대학교 식품학과 뭐 할 수도 있고 서울여자대학교 동문학과 학생이 할 수도 있고 그 실제 생활 자기 생활 노출해야지 부모님이 어떻고 형제 어떻고 다 그런 내가 성격이 어떻고 이것도 노출하거나 세 번째 물론 은폐를 조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되고 세 번째는 학생들과 비슷한 사람들 정도 어른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그렇고 여러분과 관련된 뭐 비슷한 사람이나 친구나 하구나 다른 학교 다니는 사람이나 뭐 과거에는 우리 여학생이 우리 아빠를 부자라 만들어줘서 그런 부자 만들기도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요번에는 가상학생, 팀의 실제 학생, 팀 외의 학생 우리 서울여대 하고도 되고 밖에 학생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한 명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계획을 잡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배운 다음에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 이제 그 수업이 끝나죠.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한 거 실행을 하시란 말이에요. 물론 운 좋게도 실제 학생이었을 경우는 그걸 실행을 하고 그 실행은 수십 년을 하는 겁니다. 보통 10년에 부자가 된다 그러면 참 저는 믿지 않고 부자가 정상적인 부자가 되려면 한 30년을 걸립니다. 3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터득합니다. 그 실행 과정. 그러니까 PPT로 한 100몇십 장을 만들어 온 것은 그런 것을 압축한 것이고 그걸 매일같이 여러분의 생활의 일기를 만들고 생활 미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부작은 왜 만들었냐? 혼탁한 세상에서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만듭니다. 교육은 왜 하는 거냐? 교육은 생각의 변화를 주려는 것이 교육입니다.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 부자학도 그 기본적으로 부자의 학에 대해서 생각이 변하고 그걸 통해서 행동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은 실습 시간에 주로 그걸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만의 힘으로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교수님, 여러분의 부모님은 도와드릴 겁니다. 언제든지. 어느 학생이 과거에 했다든 부모님이 정말로 그렇게 좋아야 돼요. 네가 학교에서 이렇게 새로운 걸 했다. 그다음에 교수님한테도 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하고 친구, 실제 부자도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지도교수를 많이 도와주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웁니다. 저도 여러분과 인터랙션을 하다가 제가 모르는 것도 듣기도 하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자학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서울여대를 떠날 것이고 우리 학생들도 떠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언젠가는 다시 새로운 부자 조직도 있고 지금 학교 기반된 것도 있고 만들고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걸 하고 나중에 학교에다 발전기도 내고 대한민국의 정부에도 발전기도 내고 여러분도 편안한 생활을 살고 그런 걸 하려면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부자학의 핵심입니다. 예, 오프라인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